저는 벤츠 코리아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BMW가 됐든 아우디가 됐든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저와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소송이 벌어졌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 회사 매출에 비한다면은 저희 오토소닉스는 아마 그냥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혹여나 이제 뭐 주작 이런 얘기가 있을까봐 전화 통화한 내용 일단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사장님 오토소닉스인데요. 네네.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아까 우리 손님 계셔가지고 AMGGT 네. 그런 말씀 못 드렸는데 네. 판매사원이 이상한 소리 했어요? 판매사원? 네, 사장님 차 판매사원이 네. 뭐 우리 회사가 뭐 벤츠랑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결정은 간 적 없지만, 아니, 그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해요, 사장님? 왼쪽 코리아하고 네. 오토톤이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 무슨 소송을 해 우리가? 모르겠어. 뭐라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차량 결함 같은 거를 과하게 확대해서. 차량 결함이요? 네. 그 벤츠 결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소송 중이다, 이 얘기를 판매사원이 차를 출고한 고객에게 유튜버인 오토소닉스는 벤츠 코리아와 소송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벤츠 코리아 소속이 아닙니다. 판매사원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어디 모터스 각 전시장마다 회사가 다른데 그 회사 소속 직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송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저도 몰랐던 얘기를.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요, 일단 그쪽에서 저를 고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벤츠 코리아가 우리 동네 뭐 구멍가게 같은 오토소닉스를. 그런데 고소당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 내용 증명이 온 적도 없고 고소장이 날라온 적도 없고, 혹여나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이 날라왔으면 소명하기 전에 제가 그 방송을 또 했겠죠. 그 방송을 먼저 올렸을 텐데 판매사원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약 작업이 돼서 저한테 오기로 했던 고객인데 오토소닉스는 벤츠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소송 중이고 AS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벤츠가 몇 대인데 그 AS 다 잘 받고 있고요. 전혀 상관없는 작업이고,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가 스타뷰가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그걸 내가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서 전기 배선을 건드렸다, 그런 건 AS가 안 되겠죠. 이런 내용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방음을 했는데 AS가 안 된다는,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AS가 안 된다? AS가 안 될 내용으로 AS 센터에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서비스 센터 지점장이 따로 있고요. 판매 그 영업점의 지점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은 딜러, 지점장, 본부장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이분이 영업 일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회방이라고 할까요? 명예훼손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을 퍼뜨렸을까요? 이게 벤츠 코리아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갖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왜? 벤츠 코리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벤츠 코리아가 만약에 제가 어떤 뭐 벤츠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BMW 7 시리즈 올린 것처럼 올렸다고 이런 유튜브 채널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할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벤츠 코리아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확대해서 그랬다? 이 방송, 여기 링크 간 방송을 보면 충분히 어그로를 할 만한, 조회수 아주 그냥 떡상할 만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한 3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했나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사원들이 일일이 설명하는 거를 미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소비자가 접근을 하면 이제 영업하기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좋게 연락 오는 판매사원이 있는 반면에 저를 막 본인의 불만을 저한테 푸는 판매사원도 있습니다. 다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릴 경우에 이게 저는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판매사원이
뭐 이 손님이 자기가 차를 팔았는데 오토소닉스에서 뭔가 뭐 방음이나 스피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토소닉스에다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이 손님의 자동차를 넣었을 경우에 뭐 100만 원 작업을 하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뽀찌라 그러죠. 그럼 영업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난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벤츠 코리아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BMW가 됐든 아우디가 됐든 단점, 안 좋은 일, 그 회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방송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할인이 언제쯤 될 거다. 이 차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아주 많이 했는데요. 이미 소송 뭐 이런 걸로, 이런 자잘한 일로 소송을 제가 받고 고소를 당했었으면 수십 건도 넘게 당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우리밖에 없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거래하는 에이전시가 있다. 에이전시에서 자기한테 일을 주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로 던지는 사람이겠죠. 그 에이전시가 오토소닉스 방송을 싫어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는 차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막 뒷담을 하다가 손님한테 갔을 경우도 있는데, 자 보세요. 본인이 오토소닉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없는 얘기, 명예훼손을 막 했을 때 그 상대가 신차를 구매한 손님이 오토소닉스를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채널 구독자 이런 분 한번 잘못 걸리면 통화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자료로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 저도 다른 누군가한테 나쁜 마음으로 뭔가를 당하게 돼 있고요. 제가 선의로 누구한테 베푼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누군가도 저에게 아주 그런 고마움을 갖고 다가온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10만 구독자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가장 조심하는 내용이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는 거,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내용을 보셨다고 하면요, 앞으로 뭐 판매 사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고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안 좋은 내용은 안 좋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그 큰 회사가 오토소닉스 유튜브 채널 같이 뭐 10만 명, 뭐 어디는 뭐 20만 명, 어디는 뭐 3만 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채널마다 안 좋은 얘기를 했다. 본인들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결함을 결함이라 얘기했다. 지금 구매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어떤 뭐 현대차가 됐든 현대모비스가 됐든 뭐 기아차가 됐든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증권 분석하는 사람도 다 큰일 나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유튜브 채널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판매 사원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낚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많아진다고 하면 저도 하나하나씩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판매 사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끔 이런 단체에서 그 소수, 항상 어느 단체나 그 소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되고 찾아오진 마세요. 네, 여기까지 이번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방송 준비 중이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BMW 7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아직 못했는데 영상 촬영은 다 끝내놨습니다. 그 다음 내용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신차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뭐 해서 저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대신에 이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다수에게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아예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방송을 하지 않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